지금 여기 건물하고 기존의 건물 두 개가 돼서 아직은 아니지만 다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고 하면 총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총 1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항상 신탁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가 우리 받는 임대료보다 많아질 수가 있거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사서 얼마 정도가 남아요? 지금 이 건물을 사서 만실일 경우에는 한 달에 350 내지 38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 당시 지금 이제 공실도 있잖아. 네네. 투자하는 순간 얼마 남아요? 지금은 제가 사고 나서 공실이 조금 있어서 이 금액대만큼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은 한 12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0만 원은 네. 나온다. 네. 하지만 이건 공실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공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재훈님 갖고 계신 건물은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건물은 공실이 없습니다. 없죠. 네. 저도 요즘 공실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왜 공실이 있는 거라고 판단해요? 여기는 전 소유주분께서도 이제 활발하게 세입자를 구하려고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변 부동산에 좀 여쭤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인근의 네이버 지도를 보고 공인중개사를 조회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약 40분 정도에게 지금 문자를 돌리는 상태입니다. 건물 지으신 분이 약간 순수한 건물주인 것 같아. 네. 이런 신축 나오면은 복비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빼면 금방 뺐을 텐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잘 졌으니까 팔으려고 내놓은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축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호당으로 나눠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건물을 가봤어요. 이거 나갈 때는 그 전 영상에 나가 있었겠지. 근데 제가 우리 소강생이 산 건물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원래 탐방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건물하고 기존의 건물 두 개가 돼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다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고 하면 총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총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그럼 1,8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뭐 이것저것 나가겠지. 그게 사실 이자밖에 없죠. 이자하고 원금상환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소득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한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현금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직은 아닌데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요? 늦어도 6개월 아니면 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쪽이 그렇게 안 나갈 이유는 사실 없어. 금방 나갈 것 같고 그러면은 6개월 정도 되면은 1,8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가진 사나이가 됐죠. 지금 우리 재훈님이 나이가 37살입니다. 37살에 현금 흐름 1,800만 원. 그럼 월급의 2배 이상을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 이뤘습니다. 하여튼 축하하고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만해야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월 2천을 생각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됐잖아. 대출이자를 제외한 2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내 눈앞에 기가 막힌 건물이 보일 거예요.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고 현금 흐름 2천만 원이 달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순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순 2천만 원이 달성되는 날까지 열심히 투자하시면 그게 몇 년이라고 볼까요? 45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회사도 즐겁게 다니고 직장인이신데 바쁘시잖아요. 지금 한참 일할 때잖아 사실은. 젊은 시절에 건물주가 되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젊은 사람이 건물주가 돼서 뭔가 불편했던 뭐 에피소드 이런 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건물을 매입하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을 들어가면 그냥 전세 구하러 왔어요? 월세 구하러 왔어요?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셨는데 근데 제가 부동산을 갔을 때 젊은 사람이 건물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에 수익률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용모도 좀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요즘은 또 젊은 리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깨어 있으신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제 또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었냐? 다른 투자가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할 만한 투자가. 제가 처음 아파트를 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가 제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샀다기보다는 전세를 처음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 전세 계약서에 제가 선임한 그 부동산 중개사께서 그 조항에다가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하나도 이제 받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뭐 그 건물이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2년 사이에 아무런 일 없이 이제 잘 지나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하남에다 이제 아파트를 샀었어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아파트 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근무지가 제가 변경이 되면서 급하게 팔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1년을 채 거주를 못했다가 이제 또 비과세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차 타고 50km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또 1년만 살아도 비과세를 해주더라고요. 힘들게 하남에서 화성까지 한 3개월 정도 출퇴근하다가 이제 그 기간을 채우고 비과세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때 아파트가 다시 하락할 사이에 좀 팔아가지고 물론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괜찮게 팔았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게 판 시드머니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님을 찾아왔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제 아파트 샀어, 올랐어. 그러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광교를 산다든지 화성으로 오신 거잖아. 네. 그러면 뭐 그쪽을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화성에서 월세를 살면서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때 또 그걸 사면 또 오르려고 하니까. 당산동이랑 잠실, 우성 이쪽이랑 한 세 군데를 알아보다가 제가 지금도 그게 리스트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거나 사도 저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또 이 수익형 투자라는 게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일한 만큼 벌어가는 수입이 저한테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마침내 좋은 건물을 또 잘 매수할 수 있어서 이 건물을 나중에 제가 관리 잘 하고 이제 주변에 상권이 들어섰을 때는 아파트에 오르는 차익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한 시세 차익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전혀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행히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사실 아파트 투자야. 그 공인중개사가 써준 그 독소조항 하나에 벌벌 떨면서 아파트를 사게 된 동기도 생겼고 또 상승도 일어나니까 재테크라는 맛도 또 느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역 옮기더라도 그냥 주소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진짜 실거주 1년 횟수를 이게 지키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살에 현금으로 2천만 원 만들었으니까 한 60살 정도 되면 한 1,000억대 부자가 되지 않을까? 기부를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건물 산 거 진짜 축하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그 재훈 씨 축하 좀 해주세요. 우연찮게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즉흥적으로 인터뷰 요청해서 사실 오늘은 대본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힘내시고 좋은 날이 있고요. 또 좋은 순간이 있고 남들한테는 안 좋은 순간이 나한테는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